계단을 오를 때 난간이 꼭 필요해지셨나요? 이 음식을 드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한 달만 지나도 난간 없이 계단을 오르고 의자에서 한 번에 휙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의 시니어 환자분들이 한 달 동안 단백질 식단을 실천한 후 발걸음이 청춘 같아졌다고 하셨어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대답해 보세요. 최근 12개월 사이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다리가 가늘어진 느낌이 드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찾으시나요? 10초 안에 의자에서 5번 일어났다. 앉기가 어렵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나도 모르게 근육이 줄어드는 근육 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되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앞으로 10년 안에 근육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낙상과 골절 위험이 3배 늘고 당뇨와 면역 저하까지 찾아옵니다. 결국 곧 독립적인 노년기를 꾸릴 수 없어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보물 음식 5가지와 한 달 만에 30대 체력을 되찾는 황금 식단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리 팁과 식단표까지 드립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노인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좋은 정보를 잘 찾아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세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단백질을 제대로 드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계란을 매일 2개씩 먹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계란 2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럼 뭘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나이 들면 다 기운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면 달라집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나이 들어도 젊어지는 삶이 가능합니다. 활력을 되찾고 싶다면 기력이 떨어져 고민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 횡단보도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못 건널까봐 마음 졸인 적 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횡단보도 건너기가 버거워졌다니 속상하시죠? 이런 변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85세인 저희 아버지는 횡단보도를 걷든지 계단으로 3층까지 매일 오르내리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1년 전만 해도 지금과 180도 달랐다는 점이에요.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못 건너 곤란한 적도 많았고, 계단 몇 개를 오르기도 버거워 중간에 꼭 쉬어야 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꾼 후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횡단보도를 편안하게 건널 수 있고, 계단 오르기도 문제 없어지니 바깥 활동에 자신감이 붙으셨죠. 그래서 시장도 더 자주 다니시고 산책도 매일 나가세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선순환 구조가 생긴 겁니다. 더 자주 다니니 활력이 생기고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요즘은 집 앞 낮은 산에도 올라가 가세요. 여러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바꾼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단백질을 제대로 챙겨 드신 거예요. 단백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근육의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있어야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의 엔진 역할뿐 아니라 건강 저장 창고 역할도 한다는 점이에요. 근육은 단백질을 저장해 놨다가 질병 수술 감염이 생길 때 단백질을 꺼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켜요. 또한 근육은 뼈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도 저장해요. 그래서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이죠.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감염이나 질병에 걸려도 사망률이 낮고 회복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건강의 핵심 열쇠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근육은 가만히 놔두면 조금씩 사라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치 은퇴 후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면 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근육은 우리 몸에 쌓아둔 돈이에요. 근육 감소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빨라져요. 37세 이후에는 1년에 0.5%의 증액 조금씩 줄어들다가 50세 이후에는 1%씩, 70세 이후에는 최대 3%까지 줄어들어요. 70세에서 80세 사이 10년 동안 근육량이 3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근육이 30% 줄면 근력은 그보다 1.5배에서 3배까지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근육이 100에서 70이 되면 근력은 100에서 10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근육이 자동차 엔진이라면 근력은 엔진이 내는 힘을 말해요.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두세 번 힘을 줘야 해요. 장바구니를 들다가 중간에 자꾸 쉬어야 해요. 더 무서운 건 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노화의 악순환에 빠져 죽음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근육이 줄면 걷기가 힘들고 불안하니 외부 활동을 꺼리게 되죠. 그러면 덜 움직이니 근육은 더 빨리 줄어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라는 건강 저장고가 동나고 낙상골절 만성질환 위험이 커져요. 결국 침상 생활이 시작되고 근육이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들어 자립생활이 불가능해지며 건강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 무서운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근육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해요. 근육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만 생활하면 돈이 점점 사라지니 조금씩 돈을 벌어 보충하잖아요. 근육도 그렇게 보충해야 합니다. 문제는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운동이 중요하지만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챙겨 먹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에요.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이죠.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챙기려고 계란을 하루 2개씩 먹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계란 1개에는 단백질 6끼 들어있어요. 이건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그럼 하루에 단백질을 몇 그램 먹어야 할까요? 보통 자기 몸무게 곱하기 1g 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은 하루 60개 단백질을 먹으면 되죠. 하지만 50대 이상은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니 단백질을 조금 더 먹어야 해요. 보통 몸무게 곱하기 1.2, 1.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kg인 사람은 하루 72, 90개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 거죠. 계란으로 이걸 채우려면 하루 최소 12개를 먹어야 해요. 막막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단백질을 채우기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하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을 쉽게 채울 수 있어요. 한 달만 해보셔도 몸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음식은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여러분이 자주 드시지만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북어채입니다. 북어채는 100개 경통당 약 77개 단백질이 들어있는 단백질 폭탄 식품입니다. 계란 1개당 단백질 6끼니 약 12배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셈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있을까요? 북어채는 명태를 말려서 만들죠. 이 과정에서 수분이 줄어들며 단백질이 농축됩니다. 특히 북어채는 황태와 달리 염장을 하지 않아 나트륨 함량이 적어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환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북어채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 지방은 적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합성과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칼슘과 비타민 B군도 들어있어 뼈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을 주죠. 특히 북어채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아요.
류신은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어도 류신이 없으면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드실 때는 류신을 꼭 같이 드셔야 해요. 류신은 북어채뿐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생선, 계란,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아요.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나 두부에도 들어있지만 양이 적어 채식하는 분들은 섭취량을 늘려야 해요. 다시 북어채로 돌아가서 북어채를 먹을 때는 너무 작게 조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건조 상태로 즐길 수 있으니 물에 잠시 불려 부드럽게 만든 뒤 사용하면 소화 흡수도 좋아요. 활용법으로는 아침에 북어국을 끓여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단백질도 든든히 보충됩니다. 이때 팁 하나, 꼭 달걀을 풀어 같이 끓이세요. 북어채에는 없는 비타민 D를 달걀이 보충해 근육 기능 유지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거든요. 게다가 북어채와 달걀이 만나면 단백질 소화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간단하게 북어채를 잘게 찢어 두부나 채소와 무쳐 먹으면 씹는 부담이 적고 간식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어채를 식단에 자주 포함하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북어채를 식단에 꼭 포함시켜 보세요. 두 번째 음식은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청국장 가루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단백질 함량이 청국장의 2배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정말 청국장 가루로 2배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죠. 둘째,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어 발효 유익균이 살아서 장까지 갑니다. 청국장은 끓여 먹다 보니 유익균이 많이 죽거든요. 셋째, 편리해요. 상온에서도 오래 보관 가능하고 조리 없이 물, 두유, 샐러드 등에 바로 뿌려 드시면 됩니다. 넷째, 냄새가 덜해 청국장 향에 거부감 있는 분들도 먹기 좋아요. 청국장 가루는 100개, 깨문당 35-40개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단백질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균이 장 건강을 돕고 식이섬유도 풍부해 변비 예방에 좋아요. 칼슘, 칼륨, 철분, 비타민 K2도 들어있어 뼈 건강, 혈액 순환에도 좋아요. 이 정도면 완전 식품에 가깝죠. 단 열을 오래 가하면 유익균이 줄어드니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거나 가열하지 않고 드시면 좋습니다.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하게는 물, 우유, 두유 등에 한두 스푼 타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된장국이나 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한두 스푼 넣어 구수한 맛과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갓 지은 밥 위에 한 스푼 뿌리면 구수한 맛이 잘 어울려요. 호박죽이나 버섯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참깨 드레싱이나 들깨 소스 만들 때 청국장 가루를 한 스푼 추가해 보세요.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부추전, 호박전 만들 때 반죽에 한두 스푼 넣어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희 아버지가 매일 드시는 아침 식사예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한두 큰술꿀, 한 작은술 견과류 한 줌을 섞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뿐 아니라 좋은 지방, 유익균,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챙길 수 있어요. 가벼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청국장 가루는 꾸준히 드셔보세요. 근육 유지와 장 건강, 뼈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시니어 맞춤 슈퍼푸드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 음식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방금 청국장 가루를 요거트에 타서 먹는 걸 추천드렸죠. 여기서 요거트를 그릭 요거트로 바꾸면 훨씬 좋아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수분과 유청을 제거해 단백질이 2배 가까이 농축돼 있어요. 일반 요거트보다 꾸덕하고 단백질이 많아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 식사로 매일 그릭 요거트를 먹어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등 영양분도 많아 정말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100g당 약 겨우 10개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칼슘과 칼륨도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변비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도 유리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 치아나 소화력이 약한 시니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가당 제품을 골라야 불필요한 당분 섭취를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릭 요거트 105개, 방울토마토, 세리스 4개 삶은 계란 1개, 블루베리 12, 춤추개를 올리고 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소금을 약간 뿌려 드시는 겁니다. 맛도 좋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 등이 조화로운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릭 요거트는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100g당 3,000원이 조금 넘어요. 꽤 부담스러워서 저는 집에서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먹습니다.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8L, 깨끗한 면보 큰 볼 하나를 준비하세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8L은 마트에서 7,000원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대여섯 번 먹을 분량의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깨끗한 면보에 붓고 그 아래에 큰 볼을 받쳐둔 상태로 냉장고에서 12시간 정도 걸러줍니다. 그러면 유청이라는 맑은 액체가 걸러지고 면보 위에 그릭 요거트가 남아요. 이걸 깨끗한 보관 용기에 담아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 유청은 살짝 누런 액체인데 단백질, 칼슘, 비타민, B군 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버리지 마시고 밥 지을 때나 국찌개, 죽 끓일 때 물 대신 넣어보세요. 은은한 감칠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음식은 콩 중에서도 렌틸 콩입니다. 최근 인기가 많은 슈퍼푸드 콩으로 붉은색이나 초록색의 작고 납작한 콩이에요. 100g당 25개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엽산, 철분,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근육뿐 아니라 심장 건강, 소화계 건강,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렌틸콩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아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훌륭한 식품입니다. 왜 렌틸콩이냐 하면 첫째 조리가 쉬워요. 크기가 작고 납작해서 미리 불리지 않아도 15후 20분 삶으면 부드럽게 익습니다. 둘째 소화가 잘 돼요. 껍질이 얇고 전분 구조가 부드러워 위장에 부담이 적고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비교적 덜해요. 셋째 맛이 좋아 활용도가 높아요. 콩 특유의 비린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렌틸콩은 담백하고 고소해서 샐러드, 수프, 밥, 카레 등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렌틸콩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렌틸콩을 씻어 물을 넉넉히 넣고 굵은 소금 한 큰술을 넣은 후 15, 20분 삶아요. 하나 건져 먹었을 때 부드럽게 씹히면 됩니다. 삶은 렌틸콩은 체의 물기를 제거한 후 한 주먹씩 비닐이나 반찬통에 나눠요. 한 달 내 먹을 것은 냉동에 일주일 내 먹을 것은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쉽고 빠르게 렌틸콩을 드실 수 있어요. 샐러드에 한 주먹씩 뿌려 드셔보세요. 특히 추천드리는 방법은 카레나 스프에 넣는 거예요. 부드러운 식감에 고소한 맛이 더해져 영양소도 강화됩니다. 또 다른 쉬운 방법은 밥 지을 때 렌틸콩을 추가하는 겁니다. 저만의 방법으로는 브로콜리 두부 무침에 렌틸콩을 더하는 거예요.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친 후 찬물로 헹궈 먹기 좋게 자릅니다. 두부 한 모를 으깬 후 삶은 렌틸콩 한 주먹 간장 한 큰술 들기름,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소금, 깨소금 약간을 넣고 섞어요. 브로콜리에 무쳐 드시면 단백질, 식이섬유, 오메가3 비타민C, K 칼슘이 풍부한 영양 가득 반찬이 완성됩니다. 렌틸콩을 다양한 요리에 곁들이면 근육 유지와 혈당 심혈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원천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생선 중 하나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100g 갱기당 약 6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고단백 식품이에요. 다른 생선들도 단백질 함량이 비슷하지만 고등어를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는 오메가3와 비타민 D 때문입니다. 고등어는
삼치, 갈치 등 다른 생선보다 오메가3 함량이 높아요. 오메가3는 심장, 혈관, 건강, 기억력, 뇌 건강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근육, 기능, 면역력에 필수적인데 시니어분들은 외출이 줄어 햇빛으로 비타민 D를 얻기 어렵고 음식으로도 섭취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고등어, 백금맨, 균류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D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영양적으로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다른 단백질 음식에 비해 저렴해요. 소고기 100근 10,000원 정도지만 고등어는 100개에 2,000원 점어 정도입니다. 연어는 6,000원, 삼치는 3,000원 정도죠. 이렇게 영양은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고등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능한 한 싱싱한 것을 구입하고 구울 때는 너무 태우지 않도록 중약불에서 조리하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어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 폐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폐암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고등어 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방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기름 종이를 30cm 정도 길게 잘라 고등어를 올리고 고등어에 기름을 살짝 바르고 커리가루를 약간 뿌리면 정말 맛있어요. 커리가루의 강황 성분은 염증 완화, 노화 방지, 면역 강화, 두뇌 심혈관 소화기 건강을 지키고 항암 효과까지 높여줍니다. 고등어를 올린 기름 종이를 반으로 접고 뚫린 세면을 모두 접어 감싸요. 후라이팬을 약불로 달군 후 기름 종이에 싼 고등어를 올리고 팬 뚜껑을 덮습니다. 냉동 고등어는 각 면을 7, 8분씩 굽습니다. 절대 강불로 익히면 안 됩니다. 230도 이상에서 조리하면 발암 물질이 급증하거든요. 양면을 다 익힌 후 수분을 날리기 위해 기름 종이를 열고 뚜껑도 열어 3, 4분 더 익히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발암 물질은 최소화된 고등어 구이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그냥 많이 먹는다고 우리 몸이 다 흡수해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굉장히 적당량을 3끼에 나눠 먹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 합성 저항이 생겨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 합성이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어요. 60kg 정도라면 한 끼에 25, 30개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그 안에 류신이 2,000개 포함되면 좋습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주는 아미노산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북어채에 고등어, 닭가슴살, 계란, 두유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3끼로 나눠 드시면 단백질을 총 75g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활동 후 북어 달걀국에 현미밥을 곁들이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돼 단백질 재료인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더 잘 들어갑니다. 세 번째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니 소화가 잘 되는 방법으로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고기는 잘게 썰거나 다지고 건어물은 충분히 불렸으며 찜조림죽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운동 후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력, 운동, 30분 후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먹는 법만 바꿔도 같은 단백질로 훨씬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근육을 지키는 황금 식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식단은 단백질, 류신, 비타민 D까지 골고루 챙겨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키는 구성입니다. 먼저 아침은 속 편하고 간단한 그릭 요거트 볼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개, 청국장 가루 10큰맘 삶은 계란 1개를 넣습니다. 견과류 한 줌, 블루베리 방울, 토마토를 곁들이세요.
맛을 부드럽게 하려면 꿀 한 티스푼 건강한 지방을 위해 올리브 오일 몇 방울 소금을 살짝 뿌리면 완성입니다. 이 한 그릇으로 단백질 약 28용도, 류신 비타민 D, 항산화 영양소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은 고등어 구이가 주인공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 100g에 단백질 20기 들어있죠. 반찬으로 시금치나물 50글 곁들여 철분과 항산화 성분을 보충하고 현미밥 100g으로 에너지를 채웁니다. 이렇게 하면 오후에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점심 한 끼로 단백질 28종목 류신 비타민 D까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은 북어차에 달걀국입니다. 북어차에 15꽃과 계란 1개를 넣고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 30글 추가하세요.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에 좋습니다. 렌틸콩, 브로콜리 두부, 무침을 곁들이면 두부 80컵 삶은 렌틸콩 30g으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더할 수 있습니다. 밥은 현미밥 100g로 마무리하면 속이 편하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저녁 한 끼로 단백질 30층류신, 비타민 D, 칼슘,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길 수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하루 약 90개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3끼로 나눠 먹었고 류신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근육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비타민 D, 칼슘도 든든해 근육과 뼈 건강까지 챙기는 완벽한 황금 식단입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과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한 끼가 아니라 근육, 뼈, 면역, 혈관까지 지키는 진정한 건강 처방입니다. 나이 들어도 기운차게 걷고 계단을 걷든지 오르고 여행도 즐길 수 있는 힘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매일 실천하면 한 달 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지는 변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오늘부터 근육 지키기를 시작한다. 고 다짐하며 이 글을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 다짐이 여러분에게는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이 넘치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음식 추천을 넘어 삶의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는 근육 감소증은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유와 독립성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적입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85세의 그분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북어차의 된장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를 매일 섭취하며 식단을 바꾸신 후 이제는 산책과 등산을 즐기시며 청춘 같은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니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자유로운 일상, 그리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근육이 줄어들어 계단을 오르는데 난간을 잡아야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여러 번 애써야 하는 노년의 자신을. 그 속상함과 무기력함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챙겨 먹는 작은 습관이 10년 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낙상 위험을 줄이고 질병에 강해지며 매일 웃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건강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식탁 위에 있어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 단백질 식단 시작합니다. 처럼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건강 팁과 영감을 드릴게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